프랑스 대혁명 시절 혁명정부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도량형을 만들고자 하였는데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도량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도량형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갖춰야 할 조건은 첫째,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진다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용도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속도계가 일반적으로 km/h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만약 시간당 센티미터나 시간당 리 등으로 알려준다면 장거리를 갈 때 수치가 너무 크거나 단위 환산을 한 번 더 하게 되어 도착 시간을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능이 좋아야 합니다. 성능이 안 좋으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고장이 났음을 인지하기 전에는 사고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확성과 안전성의 측면에서 성능은 필수 요건입니다. 네 번째는 시간이 지나도 원래의 모습에서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인공물은 시간이 지나면 성질이 변질이 되어 원래의 모습을 보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시대나 권력자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사용될 수 있는 도구여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한 도구를 자연에서 찾았고, 이를 길이나 무게와 같은 도량형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척도를 제공하는 기준을 자연에서 구하겠다는 발상은 자유와 평등으로 대변되는 혁명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에서 얻은 도량형 기준을 자연표준이라고 불렀습니다. 도량형의 기준인 자연표준을 자연에서 찾고자 했던 학자들은 도량형의 조건 중 특히 네 번째인 자연에서 변하지 않는 성질이 무엇인지 찾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용 가능하면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자연표준을 만들기 위해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을까요? 역사적으로 도량형 체제가 다양했지만 자연표준의 개념을 적용한 최초의 도량형은 미터법이었습니다. 미터법이 만들어지던 초기에 길이의 기준으로 선택한 것은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연물인 지구였고, 무게의 기준은 일정 부피의 물에 두었습니다. 참고로 미터법과 대조되는 야드 파운드법의 경우 길이는 길이 원기를, 무게는 보리 나달 1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길이 원기는 인공물이고 보리 나달의 무게는 엄격하게 정의된 무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터법은 프랑스에서, 야드 파운드법은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 프랑스 사회는 도량형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고 폭동도 일어났습니다. 이에 1790년 프랑스의 사제이자 정치인이었던 샤를 모리스 탈레랑이 당시 입법기구였던 헌법제정국민의회에 도량형 개혁안을 제출하였는데요. 내용은 자연에 존재하는 변하지 않는 표준을 기본 척도로 삼을 것과 초진자 길이를 온으로 정의하고 그 2배를 투하주로 하며 투하주 밑에 피에 푸스, 리뉴를 두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영국도 동참하여 과학을 매개로 한 정치적 연대를 주도할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국민의회는 탈레랑의 개혁을 승인하였고, 같은 해 8월 22일 루이 16세도 재가하여 탈레랑의 개혁안을 아카데미에 하달하였는데요. 이에 아카데미는 위원회를 2개 구성하였습니다. 한 위원회는 십진법을 연구하고 다른 위원회는 자연표준을 연구하였습니다. 자연표준을 연구한 두 번째 위원회에서 1791년 3월 19일에 도량형 통일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요. 보고서에서 제시한 자연표준의 후보는 초진자 길이, 적도의 4분원 길이, 파리를 지나는 4분 자오선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학자들은 도량형 측정 도구를 자연에서 찾았고, 자연에서 얻은 도량형 표준을 자연표준이라 하였습니다. 자연표준의 길이 기준은 지구에서 찾았는데요. 탈레랑이 제안하여 아카데미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위원회 중 한 곳에서 자연표준을 연구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연표준 후보로는
초진자와 좌우선의 길이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구라는 천체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자연 표준을 만들기 위한 대표적인 아이디어인 초진자 길이와 좌우선의 길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진자는 똑의 1초, 딱의 1초, 즉 한 번 왕복하는데 2초가 걸리는 진자인데요. 흔들리는 진자추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반주기가 1초인 진자 막대의 길이를 표준으로 정하는 방법입니다. 초진자 아이디어의 시초는 갈릴레오입니다. 갈릴레오는 1582년 즈음에 피사 대성당의 신도석에 있다가 중앙 통로 위쪽에 있는 등잔의 속도가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추의 무게가 아닌 진자의 길이가 왕복 시간을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임을 알아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진자가 길수록 좌우로 움직이는 간격이 느려지면서 길어지는 반면 진자의 길이가 짧으면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1600년대 당시 영국은 표준 길이로 1야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건축가가 갈릴레오가 발견한 초진자 길이를 표준 단위로 삼자고 주장하였고 1668년 영국의 성직자이자 철학자였던 존 윌킨스 또한 논문에서 정확히 1초의 박자를 가진 진자를 만들자고 제안하여 크리스토퍼 렌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측정한 반주기가 1초가 되는 진자 막대의 길이는 39.26인치, 즉 약 997mm였습니다. 현재의 1m에 근접하긴 하나 오차가 있었습니다. 윌킨스는 갈릴레오의 발견을 발전시켜 진자의 길이에 따른 새로운 길이 단위를 제안하였고 이 길이로부터 부피 단위를 만들었으며 그 부피를 생수로 채워 질량의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길이, 부피, 질량 새로운 세 단위는 모두 10으로 나누거나 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안으로 인해 윌킨스는 명목상으로 미터법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위원회는 이러한 기획안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진자를 이용한 길이를 측정할 경우 몇 가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초진자를 이용한 길이 측정은 길이와 무관한 시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당시 학자들은 시간이 십진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길이가 시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진자를 기준으로 삼으려면 굉장히 정밀하게 진자의 길이를 측정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는 초진자의 길이는 지구는 완전한 구 모양이 아니고 지구 중력의 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 진자의 길이가 다르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1670년 프랑스 아카데미 창립회원인 가브리엘 무통이 발견한 것인데요. 그는 위도에 따른 초진자 길이의 편차를 통해 좌우선 길이를 다시 계산하게 되었고 좌우선을 길이 척도의 기준으로 삼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다만 편리성 면에서 편리한 초진자의 길이를 부차적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연 표준을 만들기 위한 두 번째 아이디어는 좌우선의 길이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좌우선의 길이부터 현재의 미터 길이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